지금 또 서울 분양권 거래가 빵건이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예요? 빵건? 제가 기사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달 서울 분양권 거래 0건. 와. 분양 입주권도 거래 실종이라고 나왔습니다. 진짜네. 네, 이게 분양권 통계를 작성한 게 2007년부터거든요. 그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된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서울에 분양한 단지도 적을 뿐더러 거의 대부분이 전매 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로 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지가 않은 부분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 시장 분위기를 대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이 조금이라도 좀 비싸게 느껴진다. 그러면 아무도 매수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분양권 가격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들도 미분양만 피하자. 이제 청약시장에도 분위기가 안 좋을 때마다 좀 등장하는 게 있죠. 벤츠, 샤넬. 저 지금이요? 지금이요. 이게 기사가 옛날 거 아니고 지금 2022년 9월 16일이에요. 오? 네. 끝내네요? 금리 치솟고 집값 떨어지자 곳곳서 미분양 물량 증가세. 건설사들이 고가 경품 내걸고. 근데 이거 다 주는 건 아니에요. 경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한 몇 년 전, 한 10년 전 기사인가 했어요. 맞아요. 그때도 10년 전에도 이런 게 미분양 있었죠. 한창일 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제 미분양을 막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경기가 좀 좋지 않고 분양 시장 자체도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분양권뿐만 아니라 일반 분양은 어떤가요? 좀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고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아파트 중에 하나가 인덕원 자이 SK뷰라는 아파트예요. 알죠. 여기 제가 지금 호객 논호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전국 중앙 방문자 1위예요. 전국에서 가장 관심이 많고 많은 사람이 클릭하고 지금 보는 사람도 거의 5,000명 가까이 본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변 인근에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 분실성적인 측면에서 괜찮아요. 그렇죠. 단지 좀 역에서는 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가 인덕원 자이라고 했는데 인덕원 쪽이 아니에요. 평촌 아니에요? 그쵸. 여기가 주소를 보게 되면 의왕시 내손동이라고 되어 그러니까 있어요. 의왕시인데. 네, 그래도 2,600세대가 넘는 대단지예요. 그 앞에도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프라가 좀 잘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그래도 청약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여기는 그래도 경쟁률이 높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분양 가격 자체는 인근 단지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싸게 분양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메리트 그리고 좀 위치, 입지에 대한 메리트가 여기서 멀다 보니까 그런 메리트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좀 청약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청약 결과도 이 정도까지 나올 줄은 전혀 몰랐던 거죠. 그만큼 예전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안 할 거라고는 예상은 했지만 또 정작 진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쵸. 너무 심한 거지. 뚜껑을 까보니까 사람들이 놀랬던 거예요. 뭐지? 설마 이 정도 입지에서, 이 정도 위치에서, 이 정도 인프라를 갖춘 곳에서 또 되게 브랜드 대단지잖아요. 그쵸. 자이에다가 SK뷰에다가 이 두 가지 너무 좋은 아파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달이 났습니다. 미달 났어요? 네, 전용 39 같은 경우는 지금 1순위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 접수 건수가 4건이에요. 그러면 총 공급 세대 수는 10세대잖아요. 그러면 6세대가 미달이 난 거죠. 근데 기타 지역에서는 13명 정도가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 49 A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144세대를 모집을 하는데 지금 해당 지역에 봤을 때 33세대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달 세대 수가 111세대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타 지역에서 좀 채워지게 된 겁니다. 여기 49B도 비슷하죠. 그러네요. 이렇게 소형 평형 같은 경우는 좀 미달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 전용 4구 같은 경우는 일반적 공급 평형으로 한 20평 정도 되겠네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59, 우리가 흔히 아는 25평 정도를 보게 되면 59A 같은 경우는 그래도 1.27대 1이에요. 근데 59B에서 진짜 미달이 났습니다. 59제곱미터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타입별로 그 구조는 다르겠지만 평형대는 상당히 선호하는 평형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달이 났습니다. 그 위에 74A, 74B, 74C 같은 경우는 미달까지 아니에요. 해당 지역에서 2대1이 넘어가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주간 방문자 1위가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사람들 여기가 왜? 하면서 다 클릭을 해보겠죠. 인덕원인데 클릭을 해보고 위치 보고 가격 한번 보고 그래도 점점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뜨거웠던 이런 청약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좀 차가워지고 또 일반 분양 시장에도 영향을 끼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전에 그 사전 청약했던 분들 이분들은 또 약간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전에 딱 1년 정도 전에 1년 정도 2021년부터 사전 청약 그걸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사전 저희 또 청약을 청약에서 또 많이
다루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분위기가 또 좋았잖아요. 너무 좋았지. 사전청약도 하는, 어차피 이거는 보험이니까 사전청약도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이제 사전청약에서 이제 본청약으로 가는 그런 청약들이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했던 게 인천 검단 신도시 AA21 블럭입니다. 이 검단 지역 자체도 일단 새로운 아파트들이 생기는 거고 인프라들이 갖춰져 나가는 단계가 되는 거죠. 여기 지금 A21 구역 같은 경우는 새롭게 아파트가 생성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격 자체로는 거의 인근 아파트들과 비슷비슷하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었고 84 타입 같은 경우는 4억이 조금 넘는 한 4억 4천 정도 분양가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아파트들로 둘러싸인 곳이긴 하지만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교통적으로 좀 이점이 있다라고는 좀 보기가 좀 어려운 곳이에요. 여기가 어떻게 됐냐면 2021년 10월에 사전 청약을 하고 2022년 9월에 모집 공고가 났어요. 사전 청약을 했던 사람들이 본 청약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특별 공급을 갈 거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이 결과를 좀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사전 청약에서 본 청약까지 가면 이제 본 청약에서 이제 얼마만큼 내가 경쟁이 됐지, 얼마만큼 인원이 될지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공지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 이유가 실제로 이렇게 까보니까 일반 공급 전환 물량이 많았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사전 청약을 해가지고 당첨이 됐지만 본 청약에서 신청을 취소를 한 거예요. 공문을 보게 되면 청약 접수 현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9월 20일 1순위까지 이제 마감을 했던 걸 말을 해주는 건데 사전 청약 당첨자를 보게 되면 배정이 있고 접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를 보게 되면 합계만 볼게요. 네. 합계를 보게 되면 811세대가 이제 배정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접수를 한 세대 수는 491세대입니다. 거의 300세대가 넘는 세대 수가 거네요? 포기를 한 거예요. 여기 본 청약에서 나 이거 청약 안 할래 라고 했던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내가 이걸 받고 나서 입주할 때까지 기한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일반 공급 전환 물량이 그게 320세대예요. 근데 일반 공급을 봤을 때 당초 배정이 62세대였어요. 그런데 추가 배정이 320세대입니다. 이거 두 개 합치니까 380세대 정도가 이제 실제로 일반 분양이 됐던 거예요. 그지 사전 청약에서 포기한 부분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일반 공고로 돌릴 수밖에 없죠. 당연히 네, 또 분양을 맞아요.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여기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나 이거 될까 하고 넣었다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됐을 때 고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전 청약에서 당첨되신 분들이 본 청약에서 포기를 하신 분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일반 공고에 분양을 받은 거예요. 고민이 되겠죠. 뭔가 좀. 그렇죠. 뭔가 좀 아쉽죠. 네. 이게 만약 전부 다 811세대가 전부 다 접수를 다 했어요. 그러면 그래도 여기가 좀 싼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까보고 나서 보니까 일반 공급으로 많이 추가 배정이 됐던 거죠. 진짜 여기 아파트 가격만 본다고 하자면 이게 인근 아파트 대비해서 비싼 편은 아니에요. 근데 추후에 내가 여기서 오래 거주할 거라면 모르겠지만 여기 가격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때 마음도 같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단지. 여기는 또 근데 여기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 관심 너무 많은 데잖아요. 여기 또 다 좋아하는 데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이슈가 하나가 있었죠. 공사 중단이 맞아요. 됐습니다. 뉴스에서 계속 나와서 모를 수가 맞아요. 없어. 지금 봤더니 6개월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1조 1,400억이 증가돼요. 이렇게 되면 어떤 말이냐면 1조 1,400억 전부 다 이제 조합원한테 나눠서 한다든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부담을 한다든지 어머. 또는 이걸 분양가에다 넣는다든지 올리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사 도급 금액 자체가 3조대에서 4조대로 넘어갔어요. 그럼 이제 일반 분양가 올려야지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니까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봐지는 거고 실제로 봤을 때 이 아래쪽 기사를 먼저 보게 되면 네. 둔촌주공 청구서 날아왔다. 조합원 1인당 최대 1억 8천. 어떡해. 1억 8천이요. 1억 8천을 더 내야. 근데 1억 8천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럼요. 너무 많은 돈이에요. 이 돈을 어떻게 갑자기 1억 8천을 더 내 한다고 해서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그래서 둔촌주공 분양가 인상을 좀 수순을 밟고 있는데 분담금을 얼마까지 줄여야 될까? 여기서는 가능하다면 1억 원 이하까지 줄일 수 있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연초에 이제 분양가를 한 3,200 정도로 잡았었습니다. 평당? 네. 평당 3,200 정도 잡았었는데 지금 이 분위기로 간다면 거의 4천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분양을 언제 할지도 상당히 좀 궁금한데, 분양 같은 경우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는 꼭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기도 좀 조심스러운 게, 왜냐면 작년에 저희 방송할 때, 그때가 작년 말이었거든요. 그때도 아마 내년 상반기 때는 둔촌주공 분양할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됐잖아요. 갑자기 중단할 거라고는 누가 그러니까 생각이 났겠어요. 모르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 문제도 지금 해결을 해야지 또 분양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분양가가 정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수순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히려 그런 미분양이 생기면은 또 내 집 마련하는 분들한테는 그게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청약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섭거든요. 내가 분양을 받지만 인근 아파트랑 비교를 했을 때 가격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새 아파트니까, 비싸니까. 분양을 받았는데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마음이 힘들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좀 기사 하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기사냐면 2009년도 기사예요. 이때 반포자이 미분양? 네, 반포자이가 미분양이 났습니다. 26가구가 미분양이 났는데, 이때도 사람들이 고분양가다고 난리가 났겠죠. 왜냐면 평당 3천만 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3천만 원이면 반포에 3천만 원? 아, 괜찮네 라고 하겠지만, 그때는 3천만 원이면 말이 되는 거냐고. 3천만 원. 2009년이면 시기도 안 좋을 때잖아요. 그쵸. 시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이랑 비슷한 거죠. 시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청약도 안 봐. 아파트 매수를 하지도 않아. 여기는 이제 주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거주하는데 전세로 월세로 사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매매 가격도 좀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일부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해 미분양이 남아있다. 맞아요. 지금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지금 가격은 어떨지를 봐야 되겠죠. 지금 아파트 가격 40억이네. 네, 40억 가까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봐주시면 좋을 건 처음부터 가격을 봐주시면 돼요. 처음부터 이제 가격을 봤을 때 얘들 10억 정도에서 올랐을 때도 있지만 다시 또 10억으로 빠졌을 때도 있었어요. 맞아요. 내가 만약 실거주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장기간에 실거주를 할 건데 그 사이에서 조금 오르고 내리고 하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쵸. 근데 내가 좀 오래 한 10년, 20년을 본다라고 한다면 좀 가격은 거의 대부분 상승되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단기간만 본다고 하면 마음이 아픈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정말 원하고 좋은 아파트, 내가 당첨되고 싶은 아파트가 있으면 그래도 용기를 좀 가져보시라고 이런 걸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대출을 이제 많이 받은 경우는 그 금리에 대해 영향을 많이 받게 되니까 그걸 이제 계속 집값은 떨어지는데 대출금은 계속 더 많이 내야 되고 맞아요. 이러면은 이제 그걸 버티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너무 힘들죠. 금리도 오늘 날짜예요. 오늘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또 올랐어요. 그만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청약에 당첨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대출을 받게 된다면 이 대출금을 내가 갚을 때 이자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그러니까 이런 자금 계획들을 세워놓고 진행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다룰 테지만 자금 계산, 자금 동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으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당첨이 되고 나서도 너무 좋은 아파트인데, 정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린 반포자이를 당첨을 받았는데 내가 돈이 부족하면 어떡해요? 이걸 포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아마 계속의 생각이 나고 반포 쪽으로는 저희 앞에 지나가지도 않죠. 보지를 않겠죠, 아예? 지나가지도 않죠. 네이버 지도에서 거의 보지를 않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잡을 때, 그 전에 먼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내가 이걸 청약을 넣었을 때 당첨이 됐을 때 과연 이걸 내가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당첨만 되면 무조건 오케이 했는데 이제는 당첨이 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좀 그런 부분을 더 체크해야지. 네, 맞습니다. 오히려 또 그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다. 네, 그래도 무순위 청약이 또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미분양이 많이 나고 하게 되면,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줍줍이라고 네. 한참 유행했었는데 맞아요. 지금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아예 없겠죠. 그전에는 텐트 치고 줍줍을 맞아요. 이렇게 많이 사셨는데 네. 지금은 아예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청약을 할 수 있게끔 바꿔놓은 것도 있는 거죠.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무순위 자녀 세대 청약이라고 한다면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 후에 미분양 또는 미계약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청약 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해요. 이제 통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지 됩니다. 예전에는 청약 통장 없어도 신청 가능한 건 똑같았습니다. 근데 해당 지역이 아니어도 돼요.
그리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아니어도 돼요. 그쵸. 다주택자도 맞아요. 상관이 없었어요. 어. 그럴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에 치열해지고 너무 경쟁률도 또 높아지고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좀 기회를 주고 싶었는데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될 사람들한테까지 기회가 가다 보니까 이거 정책을 바꾼 거예요.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 그리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렇게 된 사람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는 이것도 청약 홈에서 확인을 할 수가 네. 있어요. 캘린더를 보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청약 일정 및 통계라는 부분에서 청약 캘린더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아파트랑 민간 사전 청약 아파트 이렇게 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네. 그 아래쪽에 하위 카테고리가 있는데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무순위, 취소 후 재공급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9월달인데 9월달만 이렇게 클릭을 해보셔도 지금 나오네요? 바로? 네,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 날짜가 지나갔지만 그 아래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데가 있다면 줍줍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한번 내가 조건에 맞는지 그리고 내가 실제로 넣었을 때 감당 가능한지를 보시고 그리고 여기가 충분히 내가 하기에 메리트 있는 지역인지 가격이 저렴한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는 그럼 또 경쟁률이 높다고 하는데 또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한번 넣어봐도 될까요? 이게 예전에 정말 그러신 분들 많았잖아요. 일단 한번 넣어보는. 그래서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도 진짜 많았어요. 상암 DMC 쪽에 DMC 판시티 자이 여기가 한 가구 모집에 30만 명이 몰려서 30만 역대 명. 최고로 됐습니다. 이때가 2020년 12월이에요. 30만 명이 몰린 케이스도 많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한 명 딱 한 가구를 모집하는데 이렇게 많이 모인 거예요. 근데 최근 금매도 안 산다. 줍줍 옛말이다. 하늘의 별 옛말. 줍줍에도 주인 못 찾은 이 아파트 결국 선착순까지 등장. 이렇게 돼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를 좀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무순위 자녀 세대 청약이 나온 거예요. 이것도 이제 청약 홈에서 볼 수가 서울이네요, 있는데 여긴 또. 네, 서울만 일부러 뽑았어요. 서울 뽑았는데 아래쪽에 포레나 미아를 보게 되면 그 옆에 청약전 반드시 대표 전화 문의. 왜 대표 전화로 문의를 하라고 했을까요? 실수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당첨이 됐다 포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여기는 재당첨 제한 10년, 서울 거주자 그리고 무주택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 세대 수보다 지금 접수 건수가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무순위 청약을 한다고 했더라도 더 작아요. 경쟁률을 나타낼 수가 없죠. 넣으면 다 되는 거니까. 근데 반면에 여기는 이제 청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동탄역에 있는 유림 노르웨이 숲 여기 같은 경우 분양가 상당히 괜찮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반 공급 쪽을 보시게 되면 2,300대 1, 6,600대 1 이런 식으로 여전히 여기 계약 취소 주택이거든요. 계약을 했다 취소한 주택이에요. 이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여기 지역이고 상당히 높네요, 경쟁률이. 좋은 가격으로 좋은 입지에 분양을 하게 된다면 여전히 좋은 지역은 경쟁률이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보시고 내가 정말 원하는 지역, 정말 좋은 조건 이런 데가 있으면 넣어 보셔야죠. 그리고 내가 당첨될 가능성, 사실 가능성은 몰라요. 가능성은 둘째 치고 여기를 내가 충분히 내가 당첨이 되더라도 끌고 갈 수 있다. 그런 여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 나는 계속 살고 싶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면 청약에 지원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경쟁률이 많이 높았던 시기에는 대면 운이지, 대면 로또지 하고 진짜 막 넣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페널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정말 예전에는 페널티가 없었어요. 됐다가 포기를 해도 아무 페널티가 없었는데 지금은 페널티가 있어요. 재당첨 제한 적용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10년, 청약과열지역 같은 경우는 7년이에요. 장난 삼아서 넣었는데 보니까 내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따져보니까. 그래서 나 취소를 했는데 청약 이제 못하는 거예요. 재당첨 제한이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넣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은 거는 일단 내가 정말 원하는 살고 싶은 곳인지 첫 번째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가격이 정말 합당한 가격인지 내가 실제로 분양을 받는 가격 자체가 인근 아파트랑 비교를 했을 때 충분히 안전마진이 있고 메리트 있는 가격인지 이 부분을 보세요. 그러면 이제 하락이 좀 되더라도 내가 안전마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시세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시세가 생각보다 들쭉날쭉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쵸? 거래가 잘 되지도 않고 실거래가가 찍히지 않는 실거래가를 지금 보는데 2022년 지금 9월인데
2022년 2월에 거래되고 지금까지 거래가 안 됐는데 그 가격이 지금 가격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먼저 알아보시고 실제로 실거래가 얼마 정도 되면 거래가 되는지 확인을 부동산에 해보시고 전화해서 네. 이거 물어보셔야 지금, 돼요. 얼마나 거래될 수 있는지. 왜냐면 원하는 사람은 해당 가격을 말해주고 갈 테니까 파는 사람은 일단 나는 이 가격에 받고 싶어도 원하는 사람이 그 가격이 아니라 더 아래쪽을 원한다면 이 가격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정도 가격이랑 내가 받는 분양 가격이랑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이게 나한테 충분히 이득으로 남으시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먼저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지금 무순위 분양을 받더라도 그 두 가지는 먼저 기억을 해 주시고 좀 해주시면 청약에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청약이라는 것도 이게 바로 내가 청약했다고 해서 뭐 입주를 뭐 1년 후에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또 내가 입주할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리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또 모르고 변수가 그쵸. 또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이 청약이라는 게 지금 당첨됐을 때는 너무 좋아 했는데 막상 또 입주할 때는 또 안 그럴 수도 있고 또 그게 또 분위기가 또 반전될 수도 있고. 맞아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청약 당첨되면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청약 당첨됐던 사람들은 걱정을 하기 시작하죠. 설마 이 가격까지 빠질까? 맞아. 걱정을 하겠죠. 좀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당첨되신 분들이 좀 큰 돈을 버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여기를 투자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거주 목적으로 그냥 분양을 받았을 뿐인데 나는 그냥 여기서 거주할 뿐인데 가격이 상승한 곳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그 예전에 좀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분양됐던 아파트들을 좀 보시고 그게 버금가는 입지 그런 지역들이라면 한번 좀 용기를 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청약 관련해서 주인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바로 이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취합을 해서 또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